채널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거시경제의 큰 그림, 더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채권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핫한 소식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시간 단위로 변하는 단기 변동성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한국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움직임은 내년 한국 국채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중요한 변화거든요. 이야기는 지난 목요일 한국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에서 시작됩니다. 기재부의 수장인 구윤철님은 투자자들, 특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가슴을 뛰게 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내용을 주제로 따로 시리즈 영상을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국채나 국고채라고 하면 거인들의 놀이터가 먼저 떠오르죠. 상업은행, 연기금, 보험사나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금융기관들의 영역 말입니다.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접근하기 어렵거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윤철 장관은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은 3년 만기 국채를 새로 발행하는데 여기서 가장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개인 투자자 전용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개인 전용입니다. 이건 공공재정관리의 사고방식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제12회 국채 컨퍼런스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전문 행사를 발표 장소로 선택했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럼 이 결정의 배경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리고 왜 3년 만기일까요?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신규 국채 발행의 핵심 목표는 투자자 저변 확대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 채권 시장이 몇몇 대형 기관이라는 다리로만 지탱되는 구조물 같았다면 기관 중 하나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금을 뺀다면 시장은 흔들리겠죠. 한국 정부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수백만 개의 작은 지지대를 추가하려는 겁니다. 이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국고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요를 창출해 줍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순히 국민에게 채권을 파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이 추구하는 더 큰 그림, 즉 글로벌 야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한국 국채에 권위 있는 글로벌 지수 편입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만한 이름, 바로 FTSE 러셀 FTSE 러셀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 국채가 FTSE 러셀이 관리하는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편입되기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목표 시점은 내년 4월입니다. WGBI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WGBI, 즉 세계 국채 지수는 채권 펀드들에게 있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벤치마크 지수 중 하나입니다. 한 국가의 채권이 이 리스트에 들어간다는 건 영화로 치면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WGBI를 추종하는 전 세계 패시브 펀드들의 수천억 달러 자금이 자동으로 한국 채권 시장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대하고 안정적인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이 황금 티켓을 얻기 위해 한국은 자국 시장이 충분히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다양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용 3년 만기 국채 발행은 일석이조의 전략입니다. 국내 자본을 조달하는 동시에 FTSE 러셀 측에 보세요. 우리 시장은 아주 활발하고 큰 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셈이죠. 자, 다시 개인용 3년 만기 국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왜 하필 3년일까요? 투자에서 3년은 이른바 스위트 스팟입니다. 금리가 매력적이지 않은 6개월이나 1년처럼 너무 짧지도 않고 자금이 묶일까봐 개인이 부담스러워하는 10년이나 20년처럼 너무 길지도 않죠. 3년은 개인이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자녀 교육비 마련 같은 재무계획을 세우기에 딱 적당한 기간입니다. 정부는 내년 4월 한국이 WGBI 편입에 성공하고 이 개인 투자 채널이 활성화된다면 한국 채권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전략적 수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성 자금에만 의존하는 대신 자국민을 통한 기초를 다지고 동시에 WGBI를 통해 국제연기금 같은 장기 투자 자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물론 발표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한국 정부는 외국 자본 유치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또 어떤 구체적인 전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3년물 국채 발행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금융도구가 등장할까요? 여러분이 그 디테일들을 매우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자 지급 방식이나 언급된 다른 단기 채권들에 대해서 말이죠. 다음 파트에서 이 구체적인 전술들을 함께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고정하세요. 2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정기적인 이자 지급으로 어떻게 투자자들을 유혹할 계획인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